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납부해야 될까요? 아리까리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납부할 필요 없고 도망간 세입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제가 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대를 전화를 합니다. 번호는 1, 2, 3, 1, 2, 3. 전화하면 상담원이 받아서 막 주소가 어디고 번지가 어디고 사정을 설명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고객님, 그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요, 수납기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적기 귀찮잖아요. 그럼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럼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럼 또 얘기를 합니다. 번지가 어디고 주소가 어딘데 뭐 사장이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거를 전 세입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도망간 세입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래서야, 아, 담당자는 지금 없는데 요 서류 접수해가지고 몇 시에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럽니다. 제가 오늘 겪은 일이고요. 세 번째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다 내용을 알아서 문자로 빨리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싸가지 없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번에 통신사 뚝배기에도 말씀드렸지만 KT나 한전은 일처리가 아주 늦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서는요, 이런 회사는요 좀 늦어요. 늦고 답답하고 그냥 서비스 마인드가 좀 떨어져요, 대기업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싸가지 없게 말해서 빨리 처리하고 있고요. 진짜 이렇게 하면 효과 있어요. 수납기에 전화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스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보내야 되냐, 고객번호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객번호를 집주인으로 할 거면 집주인 신분증, 그리고 이전 계약서가 있어야지 이제 전 세입자가 도망갔다는 거 입증이 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명의로 고객번호를 만들 거다 이러면 예전 계약서는 필수,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세입자분의 신분증,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분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 서류를 준비해서 뭐 알아서 아무 때나 뭐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전기는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팩스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팩스가 없죠? 그럼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업무폰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업무폰으로 항상 안 받고 팩스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한두 번 처리해본 거 아니니까요, 업무폰 주세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업무폰 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객번호를 새로 따야 되기 때문에 앞서 고객번호는 이제 14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전 세입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두고 고객번호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매에서 한번, 제 집에서 한번 두 번을 처리해봤는데 아니에요. 신청서를 쓴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쓴 적이 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뭐 감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전기요금을 다 납부하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고객번호를 만들려면 새로 방문해야 되는데 귀찮은 일이잖아요. 아니, 똑같은 일인데 명의 변경이나 명의 신청이랑 똑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부서 또 번호를 주더라고요. 인마들이 넘기기의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 안 했어요, 귀찮아서. 나중에 처리해야지 싶어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세입자랑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전화 안 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실수를 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하신 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아닌데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요 처음부터 이걸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처음 상담원하고 통화하실 분 전화도 잘 안 돼요, 한전은요, 생각보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수납계 또 통화하는데 또 수납계 전화하면 또 담당자가 따로 있대요. 머리가 아프죠. 저는 간단하게 제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하고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냥 신청서를 작성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뻔했거든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물론 저는 이제 계약서를 쓰면 그 세입자 명의로 해서 그 세입자분이 가도록 유도하려고 했죠. 저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분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선 세입자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집주인이 낼 필요가 없고 도망간 전 세입자한테 납부를 시킬 수 있고, 이 납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 세입자가 어딘가로 가서 다시 자기 명의로 전기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청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 서류는 집주인 명의로 고객 번호를 할 거면 집주인의 신분증과 이전계약서,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분 명의로 할 거면 새로운 세입자분 신분증과 현재 계약서, 이전 계약서. 간단하죠. 전화를 하셨을 때는 업무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팩스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청서 작성한 오라 이러면 이전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렸지만 이거를 직접 하시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돌리고 피곤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미 다 압니다. 그냥 해주세요. 그거 왜 안 되는데요? 업무폰 주시면 되잖아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일 처리가 빨리 돼요. 그래서 제가 2시 정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 5시 정도쯤에, 제가 계약서에서 5시 썼거든요. 5시에는 전기를 이 사람들이 잘라놨어요. 근데 완전하게 자르진 않고 이제 절반 정도만 자른 거죠. 그냥 그 하루에 배 같은가 뭐 이렇게 흐르도록 해놓는다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는 전기를 켜면 전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입자가 갑작스럽게 원래 이달 말인데 오늘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전화해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결론, 앞서 세입자가 내지 않은, 도망간 세입자가 내지 않은 전기료 도시가스료는 우리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도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굳이 원룸 건물 가진 임대사업자 아니고 뭐 상가나 뭐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나 다 전기료 정산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고 갔는데 집주인이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건데 안 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해보고 돈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 연락이 안 돼. 그럼 그 돈은 그대로 다음번에 그분이 전입신고하고 전기를 사용할 때 고객번호를 그분 명의로 바꾸면 바로 그분한테 청구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룸마스터였고요.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쿠버 다이버거든요. 여행, 부동산, 주짓수. 물론 메인은 부동산이 되겠고 이제 그 원룸 관련된 게 메인이지만 이렇게 다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계속 이렇게 잘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구독 좀 더 해주시고 저는 계속 새로운 소식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룸마스터였습니다.